안녕하세요. 주식살롱의 하창모입니다. 오늘은 또 로봇 이야기를 한번 추가할까 합니다. 사실 로봇 관련 기업들은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 있고,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을 투자를 할 때 이게 투자인지 매매인지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투자와 매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말의 어떤 말장난일 수도 있고,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실적을 가져가고 내가 어떤 섹터에 대해서 아주 롱하게 본다면 그게 투자라 말할 수 있는 거고, 뭐 좀 시세 변동성에 따라서 이벤트에 따라서 시세 차익만 노린다 본다면 트레이딩 또는 매매를 할 수 있죠. 로봇 관련주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쭉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또 이제 항상 또 매년 초라든지 중간중간에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과연 로봇이란 게 마디 잘라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 포인트를 봐야 되고 어떤 게 중요 핵심 기업인지 그런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 끝까지 시청입니다. 자, 제일 먼저 준비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 주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로봇 그거 실적도 안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리고 로봇이 뭐 어제만 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 상장해서 상장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만은 글로벌 로봇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형편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우리가 볼 하면은 글로벌 탑 10 산업용 로봇의 제조사들의 랭킹입니다. 자, 산업용 로봇. 일단은 그부터 한번 정리를 하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라인이나 아니면 이제 조선소에서 많이 보던 그 로봇인데, 여기 보면 이제 사이즈 기준인데요. 스위스의 ABB라는 회사가 있고, 4위 정도에 보면 좀 많이 이제 들어본 게 일본의 화낙이죠. 예, 화낙.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린트 잉크젯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 앱선. 여기에다가 뭐 가와사키. 대부분이 보면, 일본 기업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기억 속에서도 로봇 하면 먼저 떠오르던 게 약간 일본이 좀 많죠. 원래 일본이 정밀 기계 쪽에서는 전 세계 탑 클래스의 어떤 기업들과 이미지를 좀 갖고 있고, 실제적으로 기술도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로봇을 볼 때는 이 섹터는 조금씩 더 봤지만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로봇이란 게 실제적으로 산업용이 있고 또 하나 협동 로봇이 있고 확산되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재료는 여러분들 보는 화면에서 왼쪽이 되겠죠. 그러면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입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노란색이 아까 화낙이라든 이런 기업들이 많은 노란색의 어떤 팔 같은 좀 크죠. 이런 애들이 쭉쭉쭉쭉 용접도 하고 하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우측에 보면 펜스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고, 이제 23년도, 22년도, 3년도 계속 가면서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된 건 우리가 가끔 고속버스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식당에서 보던 뭐 그런 같은 경우는 아마 그게 이 아웃백 스테이크인가요? 이런 가격대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치킨 이런 로봇도 있잖아요. 그게 뭐 협동 로봇인데 말 그대로 협동, 사람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미지 영상에도 보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죠? 왼쪽은 사람은 못 들어가고 전통의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글로벌 탑 10 인더스트리 로봇 컴퍼니를 봤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트렌드 관점에서는 뭐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 로봇 산업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의 협동 로봇으로의 확산, 여기에 조금 주안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첫 번째 퀘스천 마크, 일본의 화낙이라든지 아까 스위스의 그런 기업들의 전통 로봇 회사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약하고, 하지만 한국의 로봇 주가는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한 구분 자체는 여기서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트렌드 자체가 물론 한국에만 협동 로봇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산업용 로봇의 흐름 자체가 오른쪽으로서 인간과 공존하는 행태로 넘어다 보니까 로봇을 보는 관점이 조금은 협동 로봇 쪽으로 많이 넓혀진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나오죠. 맨 오른쪽 아까 노란색 일본의 화낙, 그 다음에 야스카와죠. 그리고 ABB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보통 전통용 로봇이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저런 로봇을 만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로봇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큰 무게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 관점을 놓고 보게 되면 감속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속기란 게 말 그대로 보게 되면 리듀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는 모터라는 게 들어갑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거 와이퍼라 그럽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든 전자제품에는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안마의자. 그렇죠? 아니면은 자동차에 앉았는데 자동차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우리가 자동차의 그 자석도 버튼을 누르면 뒤로 찍 뺄 수 있죠. 거기도 다 모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모터란 게 들어가는데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바로 감속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터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선풍기 생각하면 되겠네요. 뺑 빨리 돌죠. 근데 로봇은 빨리 도는 게 아니라 이 속도를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천천히 돌리면서 뭘 하는 거냐면 모터 회전 속도를 제어함으로써 바로 이 장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회전 속도를 좀 높일 수가 그러니까 돌아가는 속도는 줄이고 회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빨리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휙 이렇게 간절히 꺾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어의 모터 회전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감속기가 들어가는데 로봇의 핵심 부품이 사실은 감속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봤던 데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감속기는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다 갖고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감속기 재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이 조금씩 국산화를 성공을 했죠. 실례로 이제 SPG라는 기업이 있죠. 바로 기업명이 노출됐는데 저기 남동공단 SPG 또는 송도에 있는 SPG 같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국내 최초로 일본이 주류하고 있던 감속기 시장을 그들의 기술로 조금씩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에 보게 되면 약간 로봇 사업에 조금 획을 그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밑에 보게 되면은 하부에 들어가는 게 있고 상부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하부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움직일 때. 예. 그리고 상부 같은 경우는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그 전통적인 산업용품 같은 큰 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약에 이렇게 조립한다든지 조선소나 큰 게에는 큰 하모 들어갈 때 있는데 굵직굵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로봇이 진화해서 말이죠. 만약에 정밀하게 커피를 내린다든지 음식을 이렇게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계속 정밀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에 들어간다든지 우리가 테슬라 옵티머스 버지스 바라본 대로 실제적으로 뭐 사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간다든지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스팟이라는 개가 있죠. 보스턴 현대차가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걸어다니는 개. 그러면 작아질수록 뭐가 되냐 하면 이게 디테일하게 되는 거고 관절의 기능이 커지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코끼리의 움직임에서 원숭이의 움직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감속기란 흐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돌고 돌아서 로봇 생태계의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길에 투자해야 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봇 밸류 체인은 여전히 좀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가운데 내가 로봇 기업이 있다면 그렇죠. 근데 로봇 기업이 있다면 밑에 이제 로봇의 운영 체계라든지 플랫폼 기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자는 뭐 최종 소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안전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법제적으로 많이 보완될 것도 많습니다. 보험도 있을 수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 도로에 다녔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거냐에 대한 이슈. 그래서 앞으로 계속 넘어야 될 산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좌측 하단에 있는 알고리즘, 센서, 부품 이런 거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은 여전히 좌측에 있는 센스라든지 구동 부품을 만드는 로봇 기업들이 그래도 우리 투자 관점에서는 좀 메인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직 우측에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뭐 시제품 지원 기업이라든지 EMS라든지 이런 양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밸류 체인으로 바라볼 때의 관점에서는 조금 전에 이번 감속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좀 빨리 오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 섹터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이제 푸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치킨 로봇이라고 많이 하는 건데 이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기업들이 뭐 교촌 치킨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푸드 그러니까 이 음식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들어갑니다. 보통 서비스업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콜로이가 있을 거고요. 현대중공업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뭐 커피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데는 크게 메인을 둘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기 쉽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을 나른다든지 접시를 나르는 거, 그리고 이렇게 커피를 제조한다든지 음료를 제조한다든지 보면 T-로보틱스 음료 제조가 있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보다 처음 관점이라서 앞으로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푸드 앤 B가 베브리지인가요? 이런 서비스용 로봇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잠깐 이벤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는 속도 자체는 하나의 문화생에 들어와 있는 거지 로봇을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푸드 앤 F&B 같은 경우는 제 판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거 정도를 하는구나.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느냐? 우리가 보게 되면 대량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저는 계속 앞으로의 로봇은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 로봇과 협동 로봇의 합작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잠깐 시작하게 되죠. 협동 로봇은 우리가 관절기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죠? 발 이렇게 찝고 하는 거. 근데 여기 밑에다가 만약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무슨 이동 물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밑에는 AMR을 붙이고 위에다가 협동 로봇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전통적인 로봇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나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음료라든지 치킨을 만약에 닭을 튀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영역이고, 근데 그보다 더 큰 시장 같은 경우는 물건을 집어들어서 들고 움직일 수 있다면 이거는 대부분이 물류창고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류창고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큰 영역이죠. 여기서 구분을 조금 지으면 AMR, 그 다음에 AGB가 있습니다. 자막으로 나오겠죠? AMR은 물류 로봇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율주행 로봇으로 꼭 정해진 궤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뭐 A 창구에서 꺼내서 B 창구로 옮길 수도 있고요. 이런 게 되는 거고, HGB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딱 정해진 루틴대로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국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선언한 기업들은 좀 많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는 T-로보틱스, 뭐 보이원텍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AMR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유진 기업이라든지 또는 청소기 로봇을 만들던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AMR 쪽으로는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 포스코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좀 큰 관점에서는 앞으로 로봇을 바라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AMR이 물류 로봇 쪽으로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비중을 조금 높여가는 이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간 히트 함께 말씀드리면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있을 건데요. 저는 포인트를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길에서 인도에서 뭐 택배를 한다, 요구르트를 배달한다 이런 로봇은 약간은 제약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환경적인 문제보다 안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느냐? 밖에 다니는 일상적인 로봇 같은 경우보다는 기왕이면은 물류 로봇 정해진 공간과 한정 안에서, 즉 쉽게 말해서 사람의 어떤 이동에 방해가 받지 않는 상태에서 물류 로봇, 뭐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 쿠팡 물류 로봇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물류창고 CJ도 있고 한진도 있고 많죠.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에 앞서 가지고 이렇게 먼저 볼 때는 실생활의 관점에서 볼 때 로봇이 우리 생활에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은 헬스케어 로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봇은 대부분이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로봇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가전회사들이 보통 이쪽으로 많이 가겠죠. 국내에서 헬스케어 로봇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그룹이 있다면 하나가 삼성이고 하나가 현대차입니다. 자, 삼성부터 잠깐 보도록 할까요? 삼성이 이 포핏이라는 잼스라는 이 특허를 낸 지가 벌써 23년도에도 특허를 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시장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상당히 시차를 두고 나오겠죠. 그래서 헬스케어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우리의 서비스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은 노화라는 것은 극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젊게는 살 수는 있지만은
내 근육이 빠진다든지 허리가 굽는다든지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섭리입니다. 평생 영혼 불사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헬스케어 로봇을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제조업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삼성의 보핏이 좀 하면 지금 자료에 나오죠. 매년 CES마다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것 자체가 시장에 나왔을 때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걸 위탁 생산하는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삼성이든 현대차 그룹에서 오히려 헬스케어 로봇을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하고 그게 초도 물량 말고 보통 처음에 나오면 초도 물량이 있고 양산 물량이 있거든요. 초도 물량이 나올 때는 일단은 뭐 기술적 관점에서 확 움직일 수가 있고 양산 물량이 나올 때는 그때부터는 오히려 실적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 헬스케어 로봇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뭐 시장에서는 보통 이런 기업을 인탑스라든지 몇 개 기업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봤던 AML이라든지 협동 로봇보다는 약간 후순위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로봇 같은 경우는 일단 일정 부분에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잠깐 자료 화면을 놓고 보면 로봇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이건 23년도 1월달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의 K-로봇 액티브 ETF 구성 종목입니다. ETF에 들어갔단 말은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가중치 조정도 있고 이 외에도 23년도 여름 정도에도 상당히 많은 글로벌 국내 자산 운용사가 로봇 ETF를 출시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저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죠. 그다음에 LG노텍, 뭐 로보티즈, SPG 이런 기업들 많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포스코 DX도 이쪽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고영도 있고 자화전자 이런 메가 많이 있는데 한번 요거는 한 참조사 말씀드린 거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삼성전자가 로봇 ETF에 포함된다는 거고 현대차 관점에서는 현대위아, 현대로템도 로봇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정리를 하나요? 제가 막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로봇을 보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는 협동 로봇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협동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그 다음에 상장은 하지 않았지만은 삼성도 로봇팀, 하나까지도 로봇, 현대도 로봇 다 있습니다. LG도 있는데요. 약간은 협동 로봇은 아주 경쟁 업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구체적으로 대기업 그룹과 지분 관계가 조금 더 연결고리가 높은 기업들을 보는 게 좋습니다. 뭐 삼성이라면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은 뭐 그냥 두산 로보틱스가 되는 거고 하나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현재성 놓고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는 로템하고 그 위아 쪽에서 로봇을 만듭니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로템이나 위아를 단순하게 로봇 관련주로 투자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면 기존의 현대차의 로봇 관련 사업과 비즈니스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SPG라는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아까 중간중간에 봤던 푸드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다른 관점보다는 조금 라이트하게 좀 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 보는 거고 AMR이나 AGV를 투자하는 기업 뭐 예를 들어서 T로보틱스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거는 바로 숫자로 찍힙니다. 예, 왜냐하면 그 AMR 움직이는 그 하나의 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조금은 장기적으로 보실 때 실적이랑 확인하면서 보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코덱스 K ETF에 제가 자료를 일정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인데 이게 꼭 여기에 들어갔다고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기타 많은 뭐 이런 ETF들이 만들어지긴 되는데 항상 보게 되면 가중치가 높은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ETF는 보통 10개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조건 들어갔다고 다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샘플을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데 기타 자산운용사 ETF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상위권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건 K ETF의 화면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만 LG전자, 삼성전자, 네이버를 로봇 관료도 투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면 그건 사업부의 하나니까. 그래서 로봇 ETF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로봇 사업 자체가 메인인 사업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군사용 로봇. 이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예, 그래서 군사용 로봇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 섹터가 있는데 군사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제 판단으로 놓고 볼 때 군사용은 이제 우리가 전투로 쓸 수 있는 걸 말하죠. 물론 이렇게 사족 보행 로봇은 많이 움직입니다만 이거는 거의 미국이나 이스라엘 기업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가 혹시나 그쪽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보통 단발성에 그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 말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사람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조금 높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거 관련한다고 해서 막상 투자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봇 산업 자체를 아주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인구의 감소, 고령화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그 관점은 그건 너무 범생이 스타일이세요. 예. 왜냐하면 뭐 고임금에 노조도 없고 근데 그건 너무 우리가 너무 범생이 스타일의 분석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성장의 산업이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그냥 인건비, 고임금 요것보다는 계속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접합 이런 걸 조금 보신다면 확실히 협동 로봇이라는 중심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물류 로봇으로 캐파를 늘리는 기업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줄고 죽여서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집중적인 섹터와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되게 길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